자, 여기 마치 그쪽 사람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 동물, 그래, fucking furry들이 살아가는 이 마을 속에서 어느 한 소녀가 고양이를 쫓고 있었는데요. 막다른 길에 몰린 고양이는 그대로 소녀에게 돌진해 소녀는 그만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어 소녀는 다치지 않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세상은 허리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려는 소녀에게 남성은 아까 그 고양이가 물고 도망쳤던 장식을 건네주었고, 자신이 들고 있던 망토 또한 그녀에게 건네준 채 모자를 선물하게 되죠. 그렇게 표식 없음에게 무엇 하나 매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섬을 떠나기 위해 항구로 향하자 하는 남성이지만, 소녀는 아직 이 마을에서 꼭 가야만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때 그들은 소녀가 보고 싶어하던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하늘을 나는 비행선과 공중에 떠있는 섬이었죠. 그리고 소녀는 이 잠깐의 추억을 함께한 남성에게 라는 말을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렇게 밤이 되어 남성은 어느 고블린을 만나게 되었고, 고블린은 남성에게 군과 관련된 일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과거의 어느 한 사정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불행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거절하지만, 이미 빚쟁이인 남성에게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 남성은 병기 창고 관리자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특수병기가 배치되어 있는 섬에 도착한 남성을 반기는 것은 어느 한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는 난데없이 공격을 퍼붓다가 강가에 빠질 뻔했고, 남성은 그걸 또 자기가 구해주게 되면서 결국 공격을 받고 말죠. 그리고 이곳에는 아까 봤던 소녀가 생활하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알고 지냈던 나이글라토라는 누나 또한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빌렘은 나이글라토에게 이 창고가 군사와 상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상해 쪽, 빌렘은 군사 쪽의 관리자로서 이곳에 배치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글라토라고 하는 종족은 좀 먹어도 되는? 무려 식인을 하는 트롤이라고 하죠. 아무튼 자신을 먹어 치우려는 트롤은 잠시 저리 치우도록 하고, 빌렘은 나이글라토와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였지만 이 잼민이들 때문에 얘기는 내일로 미루도록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에 돌아온 빌렘이지만 이 귀요미들은 역시 빌렘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죠. 빌렘은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맏언니인 소녀가 그녀들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언니의 포스로 애들을 방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소녀와 빌렘만 남은 이 공간에서 둘은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소녀 이름이 크톨리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서 특수 병기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창고의 존재와 창고에 사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게 되죠.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크톨리입니다. 그 후에 잠이 든 빌렘은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꾸게 되는데요. 빌렘은 오래전, 한 526년 전쯤? 어느 한 고아원을 관리하던 병사였고, 최후의 전장에 참여하기 전날 어느 한 소녀에게 살아 돌아오면 버터케이크를 구워달라고 하죠. 하지만 1년 후 인류는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빌렘은 이 창고에 수많은 특수병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활기차게 자기소개를 건네보지만 아무래도 마음을 여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아이들은 빌렘을 볼 때마다 잡아먹힌다고 하거나 아무 말 없이 피하는 등 처음 보는 남성인 빌렘을 피하게 되었고, 우울해 보이는 빌렘에게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세아라고 하는 네코미미와 네프렌이라고 하는 소녀였죠. 빌렘은 아이세아의 활기찬 대화에도 아이들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슬슬 핥을 때가 된 것 같아. 아무튼 빌렘은 이 핥음을 계기로 무엇인가 떠오르게 되죠.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올래? 인가 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맛있는 푸딩을 만들어준 빌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다음날 벌써 아이들과 친해진 빌렘이 신기한 크톨리인데요. 그리고 그런 크톨리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 아이세아와 네프렌이죠. 그 시각 아이들의 피구를 구경하던 빌렘은 한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머리에 피가 잔뜩 흐르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아이와 친구들도 목격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목숨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말 그대로 병기였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빌렘은 나이글라토에게 그들의 존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글라토는 500년 전 지상의 인간을 멸망시킨 17족 짐승들이 지금은 하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과 カリオンか。今はダグウェポンと呼ばれてる 그 짐승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사만 다룰 수 있는 무기를 あの子たちはレプラカン古来から人間族の真似をしてきた妖精 요정이자 병기로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사용하여 짐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다음날 죽기 위해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빌렘은 네프렌에게 크톨리와 아이세아가 외출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それから数日、あいつらは帰らなかった。 그 둘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병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지만 그 힘이 폭주하여 주변의 적과 자신을 폭발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빌렘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이세아와 크톨리를 만나게 되었고, 크톨리가 눈을 떴을 때는 그 옆자리에 있는 빌렘이 지키고 있었죠. 크톨리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もしもよ、私があと5日で死んじゃうとしたら、もうちょっと優しくしてくれる？ 빌렘에게 은근슬쩍 자신의 최후를 알려주었습니다. 5일 후 하늘섬에 짐승이 습격한다고 하며 자신이 그곳에서 폭주하여 자폭한다면 하늘섬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크톨리는 마지막 선물로 例えばキスさせろとか言ったらどうする？ 추억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빌렘 이 자식은 크톨리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았고, 완전히 삐져버린 크톨리에게 입술이 아닌 이마에 키스를 해줬죠. 그리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고유의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근육이 굳고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옷을 벗기고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하, 좋은 거 나만 봐야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벽, 아무도 정리하지 않아 매차쿠차였던 정보실을 빌렘이 정리하게 되었고, ねえフレンか、夜中にどうした？ 네프렌이 빌렘을 도와주기로 하죠. 그렇게 아침까지 요정들의 출격 정보를 찾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뜬 크톨리는 전날의 자신의 흑역사 때문에 이불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애기들에게 빌렘이 자, 어디 보자. 죽창이 아니 아무튼 크톨리는 빌렘이 자신이 폭사하지 않도록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ちょいと朝の運動に付き合え。 빌렘은 정말로 크톨리가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죠. 그렇게 병기와 평범한 인간의 스파링이 시작되었고, 분명 이 무기는 요정만 쓸 수 있는 무기이지만 こんな茶番何が起こったの？ 역시 주인공답게 개털어버리는 빌렘입니다. 빌렘은 이 무기가 사용자의 힘이 아닌 상대방의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무기라고 하며, 自爆なんて切り札。使わない戦い方がさ。 이 점을 이용한다면 크톨리는 폭주하여 자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そうすれば、お前は生きて帰ってこられる。 라는 말을 남기고 무기를 너무 사용하는 바람에 쓰러져 버리죠. 빌렘은 꿈에서 자신이 과거의 용사로서 활동하다 최종 전쟁에서 한 마무를 처리하고 저주로 석화되었다는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것이 병기인 크톨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죠. 과거의 용사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석화인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빌렘은 そこで彼を見つけたのよ。 나이글레터가 발견하게 되었고, 섬으로 데려와 조사한 결과 それでようやく彼の正体が判明したわ。その人間族最後の生き残り。 그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은 크톨리는 어째서인지 그가 옳았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도망쳐 하늘을 날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를 만나게 되었죠. 今さらやっぱり死ぬのが怖いとか言っちゃダメですよね。 그 관리자에게 빌렘의 나타남에 따라 생긴 전투 방식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관리자는 크톨리의 사념과 싸우고 있는 빌렘을 이해한다고 얘기해 주었죠. 그 말을 들은 크톨리는 私実は戦士になんてなりたくなかったんです。 이런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시각 크톨리의 전용 무기를 손보고 있던 빌렘은 よう、おかえり、家出娘。 머지않아 크톨리를 만날 수 있었고, 이 무기가 좀 더 크톨리에게 적합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시작하죠. 이 무기들은 여러 부적 효과를 검의 형태로 봉인하여 만든 검이라고 하며, 이렇게 펼치면 마치 연주하듯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던 크톨리는 戦闘当日までに私がその気になったら妖精教の門は開かなくてもいいって。 최고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빌렘은 크톨리가 죽지 않도록 최대한 강해지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じゃあ戦いから生きて戻ったら、何でも一つ言うことを聞いてやる。 그렇게 플래그를 세운 빌렘은 それならバターケーキって作れる？ 그녀가 살아 돌아온다면 버터 케이크를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검의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だから絶対生きて戻ってこい。 그렇게 크톨리와 아이세아 그리고 네프렌까지 전장에 투입되었죠. バターと小麦粉が安い店知ってるか？ 그렇게 벌써 시간은 지나 그녀들이 전장에 투입된 지 15일이 지나게 되었고, 불안해 보이는 빌렘에게 나이글라토는 そういう時は無理にでも忙しくしちゃう方がいいかも。
ちょっと仕事を頼まれてくれる？ 빌렘에게 어느 한 일을 맡기게 되었죠. 나이글라터가 빌렘에게 맡긴 일은 티아트의 신체 검사이고 이 검사를 위해서는 멀리 있는 부유섬에 가야만 했죠. 이 마을은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뿐만 아니라 この町は印なしも普通に暮らしてるみたいだな。 펄이도 거리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티아트와 같은 나이인 다른 애들은 냅두고 티아트만 검사를 받게 된 이유는 티아트가 처음 겪는 어느 한 꿈을 꾸게 되었고 あの子たちにはわかるんですって。起きた瞬間、今見たのが特別な夢だって。それが兆し。 자신들이 슬슬 짐승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체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신체 검사하기까지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いいわ、そこまでビレムが行きたいって言うならしょうがないから付き合ってあげる。 잠깐 이 아름다운 마을을 구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티아트는 도마뱀 암컷 아니 여자가 남편의 꼬리를 껴안으며 울었던 영화 장소에 가본다거나 飛空艇泥棒で主人公のトカゲカップルが爪をガシガシしてた階段。 네 이런 곳도 가보거나 鱗の数は声の数でヒロインと軍人さんが鱗まみれで尻尾バシバシしてたかわ。 이딴 곳을 왜 가는 거냐 진짜? 아무튼 이제 다 구경을 마친 그 둘은 검사를 받기 위해 시설에 도착하였고 では早速検査に取り掛かろうか。 티아트의 검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티아트를 위해 用事が済んだ後なら少し長く散歩するくらいの時間は取れるだろうな。 착하게 잘 받고 오렴을 길게 풀어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티아트가 검사를 받는 동안 빌렘은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는데 妖精なら誰でもダグウェポンを扱えるというわけでもなくてね。 하지만 징조의 꿈을 꾸었다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そこで生体妖精として戦えるよう我々が体を調整しているんだよ。 검사 겸 조정을 해줌으로써 진정한 병기가 된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정이 워낙 부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最悪の場合には精神への侵食が発生し人格が崩壊することも。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티아트의 검사는 끝이 났고 내일 아침에 조정이 시작될 것이니 내일 점심에 데리러 오면 된다고 하죠. 그렇게 티아트는 시설에서 빌렘은 군사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15番浮遊島でのティメレとの戦闘について何か聞いてないか。 크톨리의 전쟁에 대해 물어보게 되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빌렘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째서인지 불안하게도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방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크톨리가 참전한 전투에 큰 문제가 생겼고 빌렘은 황급히 그 문제에 대해 듣게 되는데 15番浮遊島の守護に失敗しました。 크톨리와 아이세아 그리고 네프레는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빌렘은 通信小石ってこっちの格好向こうにも見えるんでしょ。こんな泥だらけじゃ。 다행히 살아 돌아온 크톨리를 만나게 되었고 안도의 포옹을 하게 되죠. 그 후에 모두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정이 된 빌렘은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끄러움을 선사했기에 뺨을 맞아버렸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들의 임무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짐승을 잘 제거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짐승의 등장으로 総員退避せよ。 임무의 실패와 생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톨리만큼은 살아 돌아가 버터케이크를 먹겠다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이어가려 했지만 朝霧にとろける木々ミルクのシミ眩しい花びら風の塊壁掛けにし 어째서인지 머릿속의 말들이 연상되었고 그대로 잘 기원했다고 하죠. 그렇게 점심에 조정이 끝난 티아트와 함께 이 마을을 이곳저곳 들리며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돌아와 달라는 약속을 지킨 크톨리에게 お前が帰ってきてくれて俺は今少し幸せになれた。 감사함을 전하는 빌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톨리는 恋してますから。 사랑이라는 이유로 돌아왔다고 하죠. 에이씨.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선에 타려고 했지만 한 군사가 빌렘에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며 빌렘은 당연히 거절하였고 スオンカンデル確かに会わないわけにはいかねえな。 누군가의 이름을 들은 빌렘은 거절을 철회하고 만나기로 하죠. 크톨리는 이제서야 사랑을 확신하고 전장에서 돌아와 만나게 된 사람을 다시 한번 떠나보내게 생겨 막아서지만 待ってるから。ちゃんと帰ってきてよね。 이미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크톨리입니다. 그렇게 빌렘이 만나게 된 사람은 おうスオンか。 대현자라고 불리는 한 남성이었죠. 이 대현자는 아무리 고동탐지를 돌려도 빌렘을 찾을 수가 없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빌렘은 그저 기상에서 석화가 된 채 잠들어 있었을 뿐이고 お前なんでまだ生きてる。 빌렘이 잠들어 있는 500년 동안 살아있는 이 대현자도 확실히 이상합니다. 대현자는 자신의 뚫린 가슴을 보여주며 자신도 빌렘과 함께 500년 전 사망했다고 하지만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저주를 걸어 생명의 형태를 바꾸었다고 하죠. 그렇게 둘 다 모두 잘 살아있으니 빌렘은 빨리 쿠톨리의 곁으로 가려고 하자 その前に会わせたい奴がいる。 빌렘은 억지로 어떤 존재를 만나기 위해 이번 부유섬까지 가야만 했죠. 그 시각 크톨리는 여전히 악몽과도 같은 붉은 말들이 연상되는 하루의 반복이었고 그런 크톨리의 상태도 모른 채 이번 부유섬까지 도착한 빌렘이 만나게 된 존재는 イーボンキャンドルよ。ん？おわ
お前はほらなんと言ったか。 그러니까 500년 전 자신이 제거했고 자신에게 저주를 걸어 석화시켜버린 대마물이었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머리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요. 아무튼 빌렘은 이들에게서 대연자와 이 마물의 힘으로 짐승을 피해 부유섬을 만들었다는 것과 늘 내려오던 전설처럼 짐승은 인간의 업보로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その地上を取り戻したくはないか。 멸망한 지상을 다시 되돌려 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대연자이죠. 무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빌렘이 나타났으니 무기 활용을 100%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妖精はいくらでも調達できる。 그 무기를 사용할 요정을 조달한다고 표현해버린 대연자이죠. 그렇다는 말은 あいつらを発生させている張本人か。 요정을 양산시킨 건 이 녀석들이라는 말입니다. 요정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아이의 영혼을 대현자의 사령술로 살려내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정의 힘을 팍팍 쓰게 만들고 前世の記憶に侵食され人格破壊を起こす。 쓰다 버려질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크톨리를 괴롭히던 붉은 배경과 말들은 모두 전생의 기억이 보내는 삼식 신호였던 것이죠. 平べったい雲ちびたろうそくと焦げた封筒 그리고 그 시각 私は誰？ 잠깐이나마 자신의 전생을 만나게 된 크톨리는 쓰러지고 말죠.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빌렘은 당연히 지상을 되찾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ラグウェポンセニオリスの適合者が前世の侵食によって人格破壊を始めました。 크톨리가 쓰러졌다는 사실 또한 듣게 되었죠. 그렇게 황급히 크톨리에게로 돌아온 빌렘이지만 크톨리는 이미 시작된 침식으로 인해 누워있는 상태였고 크톨리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전생으로 보이는 한 소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君のお名前は？ 크톨리는 이미 자신의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そうだ。帰らなきゃ。 오직 돌아가야 한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전생은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죠. 그 시각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저 크톨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빌렘은 そんなこともわからないの？だって君は私にいろいろな初めてを見せてくれた人。 침식을 이겨낸 크톨리를 그리고 약속을 지켜낸 크톨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おかえりクトリ。 그렇게 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한 번 더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말의 뭐하세요 였습니다. 자, 장르 다크 판타지 로맨스를 가지고 있는 종말의 뭐하세요는 사테라이트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최근에 판타지 애니를 전혀 안 보던 저에게 오랜만에 본 판타지가 이런 꿈도 희망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죠. 판타지 애니 중에서는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하다만 역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보이긴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크톨리가 빌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딱히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중심으로 그려내는 작품이다 보니 더욱더 아쉬웠던 작품이었죠. 좀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확실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요소만 빼면 이 둘의 감정이 발전하는 단계와 열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타지보다 로맨스의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로판이라고 하죠. 이런 로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말의 뭐하세요가 참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말의 뭐하세요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